270페이지 87번 확인 대상 발명 특정. 갑츠커 발명의 청구항이라는 다음과 같다. 청구항 1. A1의 음성 29, 이게 구성 1, B1의 손잡이, 구성 2, 및 C1의 증폭부를 포함하는 개방형 마이크 발명. 얘는 A1 플러스 B1 플러스 C1이고 마이크에 관한 발명입니다. 이는 A2의 음성 29, B2의 손잡이, C2의 증폭부를 포함하는 마이크를 현재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시할 예정. 이게 오늘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최신 판례네요. 실시 준비 중. 권리범위의 심판은 실시 준비 중에 대해서도 할 수 있죠. 갑의 위특허 발명의 청구항일에 대해 수록조건학 제기했고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를 아래와 같이 기재했다. A2 플러스 B2. 이거 수업 시간이 많이 했었다. 실제 실시 준비 중은 A2 플러스 B2 플러스 C2인데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를 A2 플러스 B2로 한 거야. 이 상황 굉장히 익숙하죠. 수업적 권리범위 심판에서 갑은 확인 대상 발명에 대해 의리 실시 중인 발명이 아님을 주장할 뿐 특허 발명의 청구항일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서는 아무런 다툼이 없다. 야, 여기까지 하자마자 혹시 판례가 떠오르시면 게임 끝나신 거예요. 이거 뭐죠? 논리는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침해소송과 권리범위항의 심판의 차이점. 침해소송은 실제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제품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데 권리범위항의 심판은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에 기재된 애를 심판의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구인 쪽에서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를 작성할 때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몇 번 들켰다 그랬었죠. 예를 들어서 수업적 권리범위 심판인 경우 자신이 쓰는 것은 A++ C인데 얘는 문헌범위 균등법이 주장할 때 시나리오가 좀 잘 피지 않아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를 쓰는 거야. 그러고서는 이걸로 문헌범위 균등법을 잘 풀어나가서 이겨요. 이기고 나서는 난 이겼기 때문에 내가 쓴 A, B, C에 대해서 건들지 마라 라고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사실 A- 플러스 BC로 심판을 걸었는데 이런 경우들이 몇 번 걸린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이런 상황을 차단,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권리범위 심판을 지배하는 상황을 차단하고자 처음에 나온 게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는 실시 또는 준비 중하고 사실적 관점에서 똑같아야 된다. 무슨 법률적 관점에서 실적으로 동일하다거나 요지가 같다거나 이 신결에서 이겼으면 쟤도 이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법률적으로 볼 수 있다거나 이런 거를 전부 다 허용하지 않겠다. 이 판례가 먼저 나오죠. 권리범위 심판의 확인 대상 발명은 실시 또는 준비 중인 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똑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된 게 이 판례죠. 실시 또는 준비 중과 사실적 관점에서 똑같아야 되는데 실시 중인 발명에 대해서는 문헌범위 균등법에서 아리까리 할까봐 또 요번에 변형시켜서 새로운 걸로 권리범위 심판을 제기를 해요. 근데 이게 또 걸렸어. 실시 중인 발명하고 사실적 관점이 똑같지 않잖아. 그랬더니 이쪽에서 실시 준비 중인데요 라고 전략을 수행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도 판례는 교묘하게 제대로 악용하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오죠. 실시 준비 중이라 하더라도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범위 속보에 있어서 다툼이 없는 경우는 각하하겠다. 그게 이 판례죠. 지금 을은 실시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지만 갑이 다투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각하해버리는 거. 위 을의 권리범위 심판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오. 결론적인 판례는 각하해버립니다. 이거였는데 지금 쟁점이 15점이나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판례 하나 쓰고 땡치면은 절대 안 된다는 소리예요. 15점이라는 것은 판단 기준이 제 공식에 따를 경우 5점당 1목차 또는 묻는 바인데 이거는 5점당 1목차로 접근을 하게 되면 3개 목차가 필요합니다. 한 개 목차는 지금 얘기했던 판례를 쓰고 목차를 2개를 더 써야 된다고. 이게 결론에 대해서 배점 늘리기를 연습하는 문제로서 참 좋은 문제입니다. 결론은 지금 말씀드렸던 판례로 하나로 끝나는 건데 그것만 쓰면은 배점에 맞게 분량 늘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량 늘리기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를 접근하기에 좋은 문제입니다. 먼저 목차 잡겠습니다.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각하한다.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은 5점당 1목차였을 때 목차가 3개가 필요한데 일단 메인 판례 하나 쓰고요.
다툼이 없으면 각하한다. 그거 쓰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필요해요. 그게 첫 번째가 굳이 제가 이걸 집어넣습니다. A2, B2, C2를 쓰는데 C2를 확인해서 쓰면서 안 썼어요. 이 팔레스라는 거예요. 특정. 하나 판단 기준은 특정. 그 다음에 목차가 하나 더 필요하죠. 제가 이 권리범용 심판에서 각하 문제 나오면은 사례제한부에 있는 3번 이 목차 써요. 적법 요건. 요거 분량 늘리기 할 때 제가 항상 쓰는 목차입니다. 판단 기준은 제 공식에 따르면 5점당 3목차에 따르면 3개가 필요합니다. 그 3개가 적법 요건, 특정, 확인 A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의는 권리범용 심판으로 적으면 되고요. 목차 적었습니다. 실시 예정 다투지 않는 확발은 각하한다. 오늘 최신 판례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오늘 최신 판례는 실시 또는 준비 중인 발명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다고, 얘는 실시 또는 준비 중이라 할지라도 다툼이 없으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최신 판례는 실시 예정이지만 이 문제는 실시 예정이라 할지라도 특허권자 쪽에서 다툼이 없으면, 무슨 소리냐면 특허권자 쪽에서는 야, 실시 중인 중인 거 관심 없다. 너가 지금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침해 여부가 관심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거 실시 준비 중이라고 하는 거 나 아무 관심 없으니까 그건 알아서 해라. 근데 너의 실시 중인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싸워보자. 이런 느낌이 오늘 판례. 대립되는 건 아니죠. 대립되는 건 아니고 오늘 거는 그 상태에서 특허권자가 다툼이 없다라는 쟁점이 하나 더 플러스된 거. 문제 보겠습니다. 답안지 보겠습니다. 270페이지 87번 1번. 문제유지는 정답 치면서 공명의 태도, 판례 태도,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특허 발명이 C1에 대응되는 구성으로 생략되어 있어도 이게 5점당 1목차로 갔을 때 3개 목차가 필요했습니다. 그 3개 목차를 설정하기 위해서 잡았던 한 목차, 그 A2, B2, C2를 쓰는데 C2를 안 쓴 거, 그 쟁점을 써준 거예요. 청구항엔 C1이 있는데 을도 2에 대응되는 구성으로서 C2를 실시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확인된 상황 설명서에는 안 썼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의 문제가 없는지, 특정의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보는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확인된 상발명이 특허 발명의 보험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툼이 없으면 각하한다는 판례이트도 살핀다. 정답 치면서 판례이트도 살핀다. 2번 의 권리범위 심판은 확인된 상발명이 특허권 권리범위, 효력범위, 권리범위, 보호범위 다 똑같은 소리예요.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미치는지,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는 침해 여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조율하고자 도입됐다. 침해 소송은 곧바로 집행 여부를 진행하고자 도입되었다. 권리범위 심판은 집행은 없어요. 집행 전까지 침해냐 아니냐 요거에 대한 해석을 조율하고자 도입됐다. 이렇게. 이건 민사소송에서도 하시죠. 이행소송의 판결문이 있으면 집행관님들 볼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 심판은 그냥 침해냐 아니냐 여기에 해석에 대한 분쟁 조율까지만 하는 거죠. 3번 적법요건 각하 문제 나왔는데 배점 늘리기, 분량 늘리기 해야 된다면 항상 집어넣는 겁니다. 심판은 업무 적재와 업무 적재가 너무 일이 많다는 소리예요. 특허권자의 대응 부담을 고려해서 무익한 절차의 진행을 통제하며 그 통제하는 수단이 법적 지위에 불안이 없거나 확인 대상 발명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적 지위에 불안이 없다는 게 5번 목차고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4번 목차예요. 이런 경우는 각하하고 있다. 부적권 심판 청구로서 각하하고 있다. 적법 요건 각하 심결 사유 요거 정리해놨습니다. 분량 늘리기를 위해서 정리해놨습니다. 5점당 1목차 공식으로 접근할 때 내가 목차가 좀 더 필요한데 쓸 말이 없다. 그러면 권리범위 심판에서는 이거 써면 좋아요. 사례된 부분에서 뒤나 앞의 문제들도 전부 다 분량 늘리기 할 때 이 목차 넣어놨습니다. 4번 특정 여부, 가본 판단 기준, 1번 판례 태도. 이거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대로 쓰세요. 1, 2, 3. 아니 1, 2 한다면 1, 2, 3. 확인대상 발명은 구별되고 대비돼야 된다. 구별되고 1, 대비돼야 된다. 2. 그 다음에 여기 대비 문제예요. 그래 대비 또 씁니다. 대비는 1, 2, 3 또 쓰는 거예요.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대응되는 것까지만 기재하면 좋고 여기에 만약에 대응되는 것까지 기재한다면 A2, B2, C2까지 기재하는 거죠. 근데 대응되는 것 중 일부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C2가 없더라도 A2, B2 나머지 구성만으로 권리범위 심판하면 또 괜찮다고 보고 검토. 1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2나 3도 허용해주는 이유는 심판 단계에서는 비밀을 보호해주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1사부제리 효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에게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확인 대상 발명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확인 대상 발명을 심판하지 말아 공개를 해줘야 돼서
비밀 유지 측면에서 침해소송 차이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너의 실시든 준비 중인 발명의 구성을 그대로 쓰는 게 좋겠지만 비밀을 보호해 줄 수 없으니 판단 가능할 정도의 최소한의 정보는 내놔라. 그게 2, 3예요. 1으로 써주면 참 좋겠지만 비밀을 유지해 줄 수 없으니 판단 가능하게 2, 2도 힘들다면 3까지만 내줘라. 이 느낌으로 검토 치시면 됩니다. 신규는 일사부재리가 있어서 누구에게나 공개될 수 있다. 근데 일부는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1, 너가 실시 또는 준비 중인 거 전부 기재해라. 이거를 강제하면 옳지 않다. 따라서 판례의 태도와 같이 판단 가능한 정도로만 2 또는 3만으로도 판단 가능하면 3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번 결론 A2, B2가 A1, B1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A1, B1의 문헌범위, 균등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C2를 누락하고 있어도 A2, B2, C2는 무조건 A1, B1, C1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우리 그림 그리면서 레인지 그림 그리면서 많이 했었죠. 다음 5번 확인 A. 가반 판단 기준이론 판례의 태도. 원하는 당사자의 심판 청구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을 뿐이고 아까 배경 설명해드렸습니다. 실시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특정 확인 대상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자가 아무런 다툼이 없으면 이거 그냥 각하시켜버립니다. 검토. 근데 이거 검토는 제가 1차 판례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을 건데 함부로 각하시키면 그 제3자 쪽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길게는 설명 안 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혹시라도 이 판례가 저희 제약 분야에서 악용되면 어떡할까 걱정 많이 했다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근데 다행히 법원에서는 이 사건 빼고는 특허권자가 다투지 않으니 각하한다라고 판시한 게 다행히 없었어요. 왜 특허권자가 다투지 않으면 각하한다가 위험할 수 있냐면 각하 신결에는 아무런 효력이 남지 않습니다. 일세부재리 효력도 남지가 않고요. 아무런 효력이 남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판 단계에서 특허권자는 다투지 않는다 그랬어. 근데 다투지 않는다는 점으로 해서 각하가 되면 다투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무런 구속력이 남지가 않아요. 그러면 특허권자가 나중에 말 바꿔서 이제부터 다투면 제3자 입장에서 심리 지연, 그러니까 지연이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지연.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지금 내가 이걸로 확인 심판을 걸었어요. 근데 특허권자가 지금은 안 다투겠대. 그래서 각하가 돼. 근데 특허권자가 나중에 말 바꿔서 지금 다투려고 해. 그럼 이 다투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속력이 남지 않는다고요. 각하 신결에 대한 어떤 구속력도 없으니까. 그럼 특허권자가 지금부터 다투겠으니 지금부터 분쟁 조차 시작하자 하면 진작에 시작했던 게 갑자기 각하돼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게 제3자 입장에서는 결과에 있어서 지연되는 결론이 나온다. 이게 다반지용이고 저희 제약 분야는 우선 판매 품목허가라고 있습니다. 우선 판매 품목허가. 독점권이라는 것은 지식재산권에서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약사법에도 독점권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우선 판매 품목허가권이라고 있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지식재산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독점적인 권리로 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요건이 특허권자 특허에 대해서 이기는 심결을 받아야 돼요. 각하 심결 받으면 못 받습니다. 만약에 특허권자가 다투지 않으려면서 각하하면은 우판권, 우선 판매 품목허가권이 절대 안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도출될 수 있어서 제약 분야에서는 이 판례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 판례는 이상한 회사에서만 적용하고 그 다음부터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판례였어요. 검토는 그 우려사항을 좀 넣어봤습니다. 피청구인이 특허권자죠.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사후에 번복할 수 없는 효력을 남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안 다툴게. 그거는 내 특허에 속하지 않는다고 그냥 안 다툴게 그거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번복할 수 없는 효력을 남겨야 청구인 제3자 입장에서 불안한 법적 지위가 즉시 해결될 수 있는데 이거를 각하시켜버리면 해결도 되지 않고 문제가 된다. 따라서 당사 간의 권리범위 속보에 대해 다툼이 없어도 실준비 중인 발명이 맞다면 그러니까 제3자 쪽에서 정말로 권리범위 심판 악용하려고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라 실시 준비 중인 게 정말로 맞다면 단순히 각하할 게 아니라 이거는 본안 신결을 해줘서 구속력을 남기는 것이 제3자 입장에서 타당하다. 검토 칠 때에는 특허법 무조건 특허권자 도와주는 건 맞는데 그걸로 해서 제3자 불이익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제3자 불이익을 좀 고려하면서 검토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좀 우려사항이 있다 이렇게 쓴 건데 제가 2차 수업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검토에서 판례를 비판한다 하더라도 구체적 판단은 판례에 따라서 써주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수님마다 좀 의견이 있어요. 이런 스타일은 교수님마다 의견이 있는데 어떤 교수님께서는 검토에서 판례를 비판했으면은 자신이 만든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라서 결론을 써주는 게 맞지. 그게 2차의 논술이지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왜 이런 식의 스타일을 추천드리냐면 교수님께서는 채점을 굉장히 빨리 하십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채점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하세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지 않습니다. 때문에 검토는 내가 능력이 있어 판례를 비판하고 결론도 판례를 비판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판례하고 다른 결론을 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빨리 읽다가 얘 판례 모르나?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그래서 검토에서는 비판한다 하더라도 결론에서는 판례 태도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토 맨 밑에 문장 다만 판례는 좀 비판을 하고 있지만 다만 그러니까 논술자의 의견에 따르면 각하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이하에서는 판례 태도다 판례에서는 낙원 각하시킨다. 87번 분량 늘리기 연습용으로 조합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87번에 실시 준비 중인 발명에 대해서 다투지 않을 때 각하한다라는 그 판결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었었는데 그 2차 시험에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오늘 쟁점이었습니다. 답안지 몇 개 한번 봐보겠습니다. 답안지 1번 문제유지. 잠깐만 이거는 저번 시간 문제인데. 그치 이거지. 죄송합니다. 이거지. 문제유지. C1을 생략한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C1에 대응되는 구성요소는 C2를 생략한 C1에 대응되는 구성요소 이렇게 써주면 좀 더 정확하긴 합니다. C1에 대응되는 구성요소 아니면 뭐 C2를 생략한 이렇게 써도 되고 확인해서 적법하게 특정된 것이 된 판례대로 잘했습니다. 뭐 또 정확하게 쓰자면은 C1에 대응되는 구성요소를 생략하더라도 적법하게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 태도와 이렇게 쓰면 조금 더 구체적이 될 수는 있겠죠. 정답 치면서 본의 태도, 판례 태도, 실무의 태도 잡힌다. CC 준비 중인 확인 대상 발명이라고 주장할 뿐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이것도 조금만 문제를 잡아드릴게. 제3자는 CC 준비 중이라고 하는 거고 특허권자는 CC 준비 중에 대해서는 나는 다툼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이 각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CC 준비 중은 제3자가 하는 소리인 거고 그러니까 청구인이 하는 소리고 다툼이 없다는 것은 특허권자가 하는 소리거든요. 피청구인이 하는 소리거든. 그래서 청구인은 CC 준비 중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다툼이 없을 경우는 이렇게 하면 문장이 좀 더 완벽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런 걸 첨삭을 해두고 싶은 거예요. 너무 유명한 판례라 할지라도 가끔 가다가 엉뚱한 답안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했죠. 이거는 정확하게 쓴 건 맞는데 가끔 엉뚱한 답안이 나온다는 경우가 그런 아다르고 어다르고에 의해서 채점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나 판례를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잘못 썼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를 제가 문장을 좀 첨삭을 해드릴게요. 조금 이거는 잘 썼는데 조금 더 다듬는 자면 청구인이 실시 준비 중이라고 주장을 했을 때 피청구인이 다툼이 없다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깔끔해지는 그때는 각하하는 판례 습니다 아주 잘 썼어요.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조금 더 깔끔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예시를 드린 겁니다. 잘했어요. 의 권리범위 심판을 쓰면 되는 거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점당 1목차면 목차가 3개가 필요합니다. 제 공식에 따른 목차가 3개가 필요해요. 그래야 15점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적법요건 분량 늘리기 할 때 맨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그 C2 생략한 거, 그 다음에 확인회의, 다툼이 없는 거 잘했어요. 행정기관 심판의 심판 조치 방지하고 맞아요. 그 쓸데없는 사건은 본안 판단 안 하고 각하하겠다는 겁니다. 특허권자 대응부담 맞아요. 쓸데없는 사건은 본안 판단 안 하고 각하하겠다는 소리예요.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거나 맞아요. 이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보호범위에 대응되는 확인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 대상 발명 특정, 여기가 다툼이 없는 경우 부적법하게 부르다. 특정. 다른 것과 구별, 일사부재리 효력이 다른 것과 구별이죠. 일사부재리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타발명과 대비해야 하며 이거를 다른 것과 구별이라고 써주면 좋아요. 다른 것과 구별되게 쓰고 그 다음에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사건 판단을 위한 문헌범위, 균등범위, 간접범위 판단을 위한 대비가 되게 써라. 이것도 어떤 판례인지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다듬으면 문장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일사부재리 효력을 위해 다른 것과 구별되게 정확하게 어떤 게 일사부재리 나오는지를 알려줘야 이거는 나오고 이거는 안 나오는구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일사부재리 효력 범위가 명확해지도록 다른 것과 구별되게 쓰고 그 다음에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대비가 가능하게 다른 것과 구별 대비가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비와 관련해서는 뭐 실시 또는 준비 중인 발명을 다 쓰면 좋겠지만 대응되는 것까지만 써도 되고 대응되는 것 중 일부가 누락됐어도 보호인 판단이 가능하다면 괜찮다. 또 신결은 공개될 수 있어서 실시 또는 준비 중을 강제하기엔 제3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 가능할 정도는 투쓰리만 허용하는 것도 타당하다. 잘했어요. 결론. C1에 대응되는 C2를 안 썼어도 A1, B1과 A2, B2 했을 때 이게 속하지 않으면 A2, B2가 A1, B1, C1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괜찮다. 뭐 그런 뉘앙스는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확인의 이익.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이라 하더라도 특허권자 쪽에서 다툼이 없으면 이렇게 특허권자 쪽에서 다툼이 없으면 각하한다. 이건 뭐야? 이거 왜? 동그라미 왜? 검토. 비록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이라 하더라도 권한 판단을 해야 분쟁을 방지하는 취지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뭐 맞는 말이에요. 어쨌건 제3자 입장에서는 구속력을 남기는 어떠한 효력이 있어야 지금의 심판이 내 현재의 법적지 불안의 해결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례가 부당하다는 비판론도 있지만 이하에서는 판례 태도에 따른다. 판례에 따를 경우 다툼이 없으면 심플하게 각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잘 썼습니다. 아시고 계시는 판례를 조금만 정확하게 더 쓰면 더 완벽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뭐 잘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출하신 문거. 잘했어요. 전체적으로 잘 썼습니다. 내용을 조금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더 아마 교수님들께서 훨씬 더 좋아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잘 쓰셨습니다. 잘했어요. 어쨌건 지금부터 계속 외워가세요. 우리 이번 주로 해서 그 1회도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1번부터 갈 겁니다. 다시 1번부터 20번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매달 외우시면 돼요. 그 부담되시면 목차만이라도 외우세요. 제가 목차 정리한 거 빨리 드려야 되는데 목차만이라도 외우세요. 그렇게 매달 반복할 겁니다. 외워가면 됩니다. 이거 얼마든지 책 그대로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문제유지. 의리 청구한 소극적 권한에서 갑의 특권에 대비해서 구성 C1에 대응되는 구성 C2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특정이 적법한지와 그 다음에 다툼이 없으면 각하하는 판례의 태도 살핀다. 잘 썼어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 뭐 더 심플하게 가자면 특허 발명에 대응되는 C1에 대응되는 구성 요소가 생략되어 있어도 특정의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보는 판례의 태도와 특허권자가 다툼이 없을 때에는 각하하는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뭐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아예 정답을 더 직설적으로 요약해서 쓰면서 법률의 태도, 판례의 태도,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이렇게
문제유지는 보통 두세 줄 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어차피 배점이 무조건 I락의 목차에 따르면 써야 되는데 배점이 많은 건 아니니까 이게 길게 쓰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항상 목적성이 있어야 행동이 분명하니까. 저 시험 볼 때에는 길게 쓰면 절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시험 볼 때에는 16페이지라는 답안지 분량의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점이 큰 거에 대해서 길게 쓰고 배점이 적은 거에 대해서 짧게 써야만 했습니다. 배점이 큰 거에 대해서 쓸 공간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또 우리 때는 강박관념처럼 문제유지는 세 줄 넘지 말자, 세 줄 넘지 말자 막 그런 강박관념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답안지가 무제한됐기 때문에 배점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 문제유지로 인해서 내가 못 쓰는 일은 없어요. 답안지가 무제한이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가 문제유지는 너무 길게 안 써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필속, 사람의 필속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량을 떠나서 문제유지를 시간을 오래 투자하고 그러니까 길게 쓸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4번 문제 못 풉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만약에 내가 필속이 충분하다 하면 문제유지 더 길게 써도 되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제가 말하는 그 취지를 생각하시고 행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사람은 항상 목적의식이 뚜렷할 때 행동이 명확해지니까. 필속이 되시면은 이렇게 6줄, 7줄, 8줄, 10줄 써도 돼요. 근데 필속이 안 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을 더 요약해서 쓰면서 팔레트를 씁니다. 이렇게 되고요. 권리범행 심판으로 적용됐고 잘했어요. 침해와 관련된 분쟁 조기 해결.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삼정당 1목차. 제 공식에 따르면 3목차가 있어야지만 15페이지를 15점짜리를 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목차가 있어야 되는데 3목차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적어도 3목차 이상. 적법 여부 특정, 그 다음에 여기 2. 자, 3개. 잘 썼고 목차도 딱 좋아요. 적법 여부, 법적 지위에 불안이 없거나 특정이 안 돼 있으면 심판 업무 적체와 특허권자의 대응 부담을 고려해서 각하한다. 특정 여부, 다른 것과 구별, 대비 정확하게 잘 썼고 대비는 1, 2, 3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대응되는 것 중 일부가 누락돼 있어도 판단이 가능한 정확하게 잘 썼고 1사부 질의가 있어 공개될 수 있어서 1, 시스템 준비 중 전부 쓰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 따라서 판단 가능할 정도만 쓰니까 완벽하고 비록 C1에 대응되는 C2가 누락돼 있어도 A2, B2가 A1, B1에 속하지 않는다면 A2, B2는 C1을 쓰던 C2를 쓰던 C3를 쓰건 무조건 A1, B1, C1에 속하지 않는 거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특정은 괜찮다고 봐야 된다. 괜찮고 법원은 아무리 실시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툼이 없으면 정확하게 잘 썼네. 지금 특허권자는 여기 제3자가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 이거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특허권자가 제3자의 실시 준비 중인 데에서는 그래 그거는 내 특허에 속하지 않는다. 그건 나 안 다툴게 라고 하면은 각하한다. 이거 아주 정확하게 잘 썼네. 그러나 검토. 그렇지 여기 1사부적 효력도 없고 어떠한 구속력도 없어서 다시 청구해야 되므로가 그거예요. 지금은 특허권자가 다투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특허권자가 말 바꾸는 거야. 나 지금도 다툴래. 그렇게 되면은 제3자 입장에서는 또 권학을 해야 되므로 그거죠. 그래서 뭐 조금 더 보완하자면 이후 특허권자가 모순되는 행위로서 이후 특허권자가 다툼을 진행하게 되면 뭐 그런 거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다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후 모순되는 거동으로 다툼을 주장하게 되면 제3자 입장에서는 그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해서 그때 또 권리공여 신변 청구해야 되는데 이는 너무 절차 지연이 돼요. 심판 경제가 후퇴하고 뭐 이런 표현 써도 되는데 하여튼 제3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함으로 제3자가 결론이 너무 늦어져요. 결론이 내가 지금 도대체 속하는 거야 결론이 늦어져요. 사실 심판 견제는 아무데나 다 갖다 쓸 수 있는 표현이었어도 되는데 제 사례집에서의 제 의도는 그런 거였습니다. 제3자가 결론,
결론이 있어야 법적 지위가 빨리 안정화되는데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은 구속력이 없어서 그걸 각하시켜버리면 나중에 다툴 때 또 불안한데 이 법적 지위가 안정화되지가 않는 거. 이건 뭐지? 시주인 발명이 특허 발명에 속하는지 다툼이 없다면 소송에서의 자료처럼 심판 청구인이 권리공에 속하는 것을 인정한 소송은 그래 뭐 이런 게 논술이지. 자신만의 표현을 잘 써놨네요. 잘했어요. 그래서 이거 판례에 따르면 각하했다. 잘하시네. 결론을 치되 짧게 가야 결론은 무조건 써주세요. 그 목차의 기본 컨셉이니까 아이라. 다들 잘 쓰셨습니다. 수준 있게 잘 썼어요. 검토 쪽에서 사례집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검토 내용 검토가 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특허권자가 다투지 않을 때 각하를 해버리면 특허권자가 그 다투지 않는다. 그래, 그 너가 말하는 지금 실시 준비 중이라는 것은 내 특허권에 속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구속력이 남지가 않습니다. 구속력이 남지 않으면 특허권자 나중에 말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말 바꿔서 막 침해 소송 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적 지위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심판 청구를 해서 법적 지위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구속력을 남기지 않아서 각하를 시켜버리면 법적 지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적 지위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법적 지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뉘앙스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다투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도 그 다투지 않음에 구속력을 남겨야 된다. 특허권자가 다시는 못 다투게 뭔가 남겨놔야 된다. 요런 뉘앙스였어요. 각하하면 근데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화해 각서를 봤거든요. 팔레노트에서도 뵀었죠. 부재소 합의에소 합의서를 봤습니다. 부재소 합의. 다투지 않을 거면 다시는 나한테 소송과 심판을 걸지 않겠다라고 확인을 해. 그 부재소 합의서를 쓰게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말 바꿔서 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한다 다 각하가 되거든요. 그런 걸 남겨달라는 거죠. 그런 거를. 나중에 실시하고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미리 권리 확정을 짓고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못하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시 준비 중이어서 한 달 안에 실시할 거야. 한 달 안에 실시할 거여서 실시하기 전에 꼭 권리공인 심판 받아놔야 돼. 근데 지금은 특허권자가 안 다툰다 해서 각하가 됐어요. 한 달 있다가 내가 실시하고 있어. 근데 그때 갑자기 특허권자가 소송 들어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불안해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걸 법적지 불안의 해결이거든요. 그러려면은 구속력이 있는 각서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근데 각하심결은 어떠한 효력도 남지 않으니까 본안심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본안심결을 해놔서 얘는 무조건 권리범위 속하지 않아를 남겨달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재소 합의서 비슷하게 효력을 남겨달라는 거죠.
그래서 특허권자가 말을 못 바꾸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말 바꿔서 심판이나 소송을 하더라도 그 심판이나 소송을 각하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말을 못 바꾸게 하는 것을 뭔가를 만들어달라. 그래야 법적 지위가 해결되는 거고, 권리법인 심판은 법적 지위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 존재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걸 단순히 각하할 것이 아니라 구속력을 남겨주는, 그러니까 이기게 해주는 인용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검토를 친 겁니다. 근데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제약 분야는 우선 판매 품목 허가라고 독점권이 있는데, 그 우선 판매 품목 허가를 위해서는 꼭 이기는 신고를 받아야 돼요. 각하 신고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특허권자가 악용하면 다 각하시켜버리면 너 한번 약 올라봐라. 너 한번 약 올라봐라 하면서 약사법상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우려했었는데 다행히 저희 제약 분야에서는 이런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유지. 이거 화면 보이시죠? 뭐야 이거 방금 한 거 아니야? 다 봤나 그러면? 첨삭 다 한 건가 그러면? 아닌가? 이거 새 건가? 다 한 건가요 지금? 아 하나 빼먹었어요? 그래 이거 내가 하나 빼먹고 갔나 보구만. 문제유지. 일부 구성 요소에 대응하는 요소가 생략되어 있더라도 잘했어요. C2가 생략되어 있어도 특정의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판례와 다툼이 없으면 각하하는 판례 태도를 살핀다. 잘했어요. 정답 치면서 판례 태도를 살핀다. 여기 이제 의 쓰는 거니까 권리범위 심판 의 쓰면 되는 거예요. 권리범위 심판은 그냥 의라고 대놓고 써주세요. 목차의 기본 컨셉을 나는 따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적 확인을 구하는 거고 공적 확인은 조기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구 대상은 확인 대상 발명이다. 잘 썼어요. 잘 썼고 여기 그냥 의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제 공식에 따르면 5점당 1목차면은 적어도 목차가 3개 이상 필요합니다. 여기 특정 하나, 이익 하나, 목차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례자 핸드북에서 만만하게 분량 열리기 할 때 써놓은 거라고 제가 적공역부이라고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럼 분량 늘리기 할 때 써먹으시면 돼요. 분량을 늘려야 돼요. 15점 하려면 좀 더 쓰셔야 돼요. 특정. 요것도 판례 태도라고 써주세요. 판단 기준. 좀 목차를 좀 나눠서요. 판례 태도 검토. 판례 태도 검토. 대비돼야 되지만 전부 필요했고, 그래. 이거 심플하게 잘 썼네. 심플하게 잘 썼는데, 이거 너무 유명한 판례여서 그냥 저는 그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것과 구별 대비 쓰고 대비는 1, 2, 3. 1, 2, 3 그냥 다 써버리면 답안지. 어차피 15점이나 되는데 뭐. C2가 누락되어 있지만 A1, B1에 A2, B2가 속하지 않는다면 A1, B1, C1에 A2, B2, C2가 속하지 않는다는 게 논리적으로 당연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판단이 가능할 수 있어서 특정의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렇게. 이거 가번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가번은 판례 태도, 나번 검토, 이건 다번 구체적 판단 및 결론. 그다음에 이익. 여기 또 판례 태도 써놨네. 그래, 요 앞에 두 문장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 잘 썼네요, 이건 판례를. 여기 검토 하나 넣어주고, 검토 하나 넣어주고. 전반적으로 판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세요. 목차 조금만 다듬고, 그 다음에 검토 치는 연습을 천천히 하시면 돼, 천천히. 지금 무리하지 마시고.
판례는 잘 알고 계시는데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지금 보름달 떴나요? 보름달 떴어요? 저는 어제 가족들 와갖고 저희 집 마당에서 텐트 치고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어제는 보름달이 크지가 않더라고. 크지가 않고 구름에 좀 가려있던데 소원 많이 비시고 내년에 다들 합격해달라고 소원 많이 비세요. 간절한 자가 결과를 가져갑니다.